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서울의 마천 루숲 한가운데 우뚝 솟은 K글로벌 타워. 그 앞은 매일 아침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고급 세단들의 경연장이었습니다. 그 행렬 속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이는 K글로벌의 최연소 이사 최민준이었습니다. 잘 다려진 양복과 빈틈없는 머리 모양, 그의 온몸에서는 성공한 남자의 자신감이 흘러넘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아침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빌딩 입구 건너편, 허름한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었습니다. 때 묻은 외투와 헝클어진 머리칼, 누가 봐도 영락없는 노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차에서 내리는 최 이사를 발견하곤 환하게 웃으며 힘껏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최 이사의 아버지 최진수 씨였습니다. 최 이사는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싸늘하게 외면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회사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저 노인 또 왔네. 최 이사님은 아버님도 못 챙기시나 봐. 저러니 집안 배경이 별로라는 소문이 돌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곳에 나타난 지 벌써 한 달째. 최 이사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최민준 이사는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K글로벌에 입사해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죠. 그의 성공 가도의 유일한 오점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과거를 지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아버지에게서 전 재산을 물려받은 뒤에는 사실상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왜 이제 와서 저러는 것인지 그는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스트레스는 회사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사업 파트너이자 사내 정적인 김도식 상무는 이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김 상무는 겉으로는 최 이사를 위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그의 평판을 깎아내리며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겠나? 김 상무의 이간질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실. 최 이사는 김 상무가 제안한 신규 해외 투자건에 대해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300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최 이사, 이 것만 성공하면 자네 입지는 더 확고해질 거야. 사장님도 자네를 눈여겨보신다고. 김 상무는 능구렁이처럼 웃으며 최 이사를 부추겼습니다. 최 이사는 아버지 때문에 좁아진 입지를 단번에 만회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검토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 앞 벤치에 앉아있을 아버지에게 말이죠. 결국 그날 오후 최 이사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회사 앞으로 달려가 아버지 최진수 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좀 사라지세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창피해 죽겠다고요. 아들의 모진 말에 최진수 씨의 얼굴에 스쳐가는 슬픔.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슬픈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최 이사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돌아섰고 아버지의 시선이 등 뒤에 모처럼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최 이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슬픈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릴 적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산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언제나 아들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자신이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잠깐의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에서 마주친 김 상무의 한마디에 그의 마음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최 이사,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소문이 파다해. 이럴 때일수록 일에 더 집중해야지. 투자 계약건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네. 김상무의 말은 최 이사에게 아버지의 존재가 자신의 성공에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느꼈던 일말의 죄책감마저 사치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편 최진수 씨는 아들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고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상무가 주최한 투자 설명회. 최 이사는 김상무와 함께 단상에 올라 자신만만하게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행사장 밖에서는 최진수 씨가 한 남자와 은밀하게 접선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수 씨는 그에게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세. 최 이사의 삶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폭풍 속으로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혹은 구원할 수도 있는 그 폭풍의 눈은 그가 가장 외면하고 싶어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큰 그림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김도식 상무와의 300억 투자 계약 체결일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 이사는 이 계약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실추된 명예와 회사 내 입지를 단번에 회복할 절호의 기회였죠. 그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밤새워 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성공에 대한 야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계약 당일 아침, 최 이사는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K글로벌 타워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아버지의 표정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늘 보이던 슬픈 미소 대신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최 이사를 향해 평소보다 더 크고 힘차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최 이사는 그 의미를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경멸의 눈빛을 보낸 뒤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최고층에 위치한 회의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상무와 투자자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최 이사, 드디어 오늘이군. 자네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리는 날이야. 김상무는 최 이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에 서명할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K글로벌의 감사팀장과 법무팀 변호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김도식 상무님, 긴급 감사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본부장님 지시입니다. 감사팀장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지금 중요한 계약 중인 거 안 보여? 하지만 감사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 뭉치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 서류의 맨 위에는 아주 낡고 손때 묻은 작은 수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수첩에 쏠렸습니다. 최 이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수첩.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수첩은 김도식 상무님의 모든 페이퍼 컴퍼니 내역과 자금 흐름, 그리고 이번 투자 사기의 전말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팀장의 설명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상무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최 이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첩을 펼치는 순간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필체는 너무나도 익숙한 바로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수첩에는 지난 한 달간 김상무의 모든 동선과 접촉 인물,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날짜와 시간대별로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수사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남자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융범죄의 저승사자, 유령을 아십니까? 라는 자막과 함께 전설적인 금융범죄 수사관 고스트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그가 해결한 사건들은 대한민국 금융계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희미하게 처리된 사진 속 남자의 얼굴. 최 이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 최진수 씨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주변의 위험을 감지하고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전 재산을 넘긴 것도, 노숙자 행세를 하며 아들 회사 앞에 나타난 것도 모두가 아들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치밀한 위장이자 잠입 수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손 흔들기는 사실 아들아, 내가 널 지키고 있다는 아버지의 소리 없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김상무는 결국 감사팀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뒤 최 이사는 멍하니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벌레 보듯 무시하고 경멸했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낸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최민준 이사는 그저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최민준 이사는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여 회의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비상계단을 통해 미친 듯이 1층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사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김상무가 연행되는 모습의 직원들은 웅성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최 이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회사 앞 벤치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초라한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강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최 이사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붉은 눈물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수 씨는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의 등을 말없이 다독이며 최진수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다 괜찮다. 아비 노릇은 은퇴가 없는 거란다. 그 한마디에 최 이사의 울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 것이었는지 그는 이제야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최진수 씨가 유령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은퇴했던 것은 모두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쫓던 범죄 조직이 가족을 위협하기 시작하자 그는 아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아버지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시 한번 아들을 지키는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김상무 같은 위험한 인물과 엮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는 잠들어 있던 수사관의 본능을 다시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적한 식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결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최 이사는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성공에 대한 압박감,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부끄러움,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까지. 최진수 씨는 그저 묵묵히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민준아, 진정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진짜 성공이란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 이사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몇 달 후 K글로벌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최 이사는 김 상무의 비리로 얼룩졌던 사업부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개혁했습니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최 이사는 아버지와 함께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옷차림은 더 이상 허름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지만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아버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시네요. 전설의 수사관도 낚시는 잘 못하시나 봅니다. 아들의 농담에 아버지는 허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자식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걷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한 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